네, 오늘 쏟아져 나온 뉴스들 이제 제대로 분석해봐야 되겠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 나온 이후에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 지금 급등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모든 사업부에서 의미 있는 마진 확대 달성이었다라고도 얘기도 되고 있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 다음 분기 전망은 매출 총이율, EPS, 잉여 현금 흐름 전반 새로운 기록을 반영할 것이라며 2026년 더욱 강력한 실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월가의 전망 자체가 스카이로켓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서 과연 그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우려를 비웃듯이 워낙 초깜짝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매출, 이익이면 이익, 그다음에 현금으로 뭐 가이던스까지 해서 나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아마 월가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오늘 딱 이걸 발표되면 다시 한번 입이 벌어지면서 목표 주가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오늘 뉴욕 증시가 오라클 충격에 일제 하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얘기까지 좀 자연스럽게 해드리면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중반 넘어가면서 계속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S&P업에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다 떨어졌고요. 특히 나스닥은 막판에 거의 2% 가까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어제였고요. S&P업이 오늘자로 다시 한번 50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지난 딱 한 달 전쯤에 이탈했다가 며칠 만에 회복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는데 여하튼 S&P 500이 오늘 51선 이탈한 것 자체가 큰 뉴스가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기술주가 오늘도 거의 2.3%, 2.4% 가까이 오늘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오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오늘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전체 시장을 크게 흔들거렸는데요. 앞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블루아울이라는 소위 투자처에서 오라클 데이터 센터 100억 달러 상당의 투자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중단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아울이 얘기 나눈 거 보면 그동안 오라클가 다양한 사업을 그동안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시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중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이유는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담보를 어떻게 가치를 잡고 뭐 이런 얘기 있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결론으로 보면 블루아울이 투자하던 것을 투자 논의를 중단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은 뭐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다른 곳이랑 더 투자를 하고 있고 최종 단계에 갔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이거에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처가 있어서 사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월가에서는 이것이 무슨 블랙스톤이다 어디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뭐 전혀 증명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는 그런 유인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 주가 자체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 우리가 주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 해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투자할 때 도대체 누구한테 투자받는지까지 관심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도대체 투자를 할 거니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니까 그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제는 약간 또 나스닥이 반등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AI 관련주들 이거 걱정거리 아니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라클이 문제가 되면 오라클 때문에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뭐 다 마찬가지죠. 뭐 브로드컴까지 해서 AI에 관련된 딱 지표가 있는 것들은 소위 오늘 다 떨어진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이 빡빡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괜찮은가요? 그런 거 아무도 모르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DS 프리미엄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2008년 이후 최고치가 수준 가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옆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고 저희가 100% 확인할 수는 없죠. 다만 그 정도까지 최악으로 가겠냐에 대한 의구심은 서로들 있다라고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온전히 뭐에 반영된다?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AI에 대한 논란 이것은 한쪽이 워낙 치우친 것에 따른 순환의 논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AI가 됐건 특정 한두 주식에 집중하고 주가 떨어진 것에서 물타기 하는 분들은 단기간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확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로 극복하느냐. 트레이딩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미국 주식은 전 단연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순환의 논리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인사이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주요 IB들의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은입니다. 올해 12월 산타랠리는 올랑말랑, 또 오늘은 좀 실망스럽고 마이크론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겠고 IB들의 고민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요 IB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S&P 500 월가 평균 목표치는 7,560에서 7,620 정도 나옵니다. 기간에 따라서 약간 짙게 빼고 넣고에 따라 차이지만 얼추 7,6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지금 목표치가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수 혹시 보신 분 계시지만 6,700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의 지수 목표치는 1,000포인트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전체적인 평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위 얘기하는 매그세븐이 올해도 상당히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알고 보면 S&P 500 중에서도 매그세븐 중에서 나스닥을 이상의 상승한 것은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정도만이 지금 S&P 500에 상회하는 목표를 주었고요. 나머지는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인 것이 올 지금까지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까지 보면 아직 며칠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 거래일수를 보면은요.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주당 이익이 S&P 500의 주가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100%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의 변수죠. 이익은 내년에 평균이 보면 월가 평균은 315에서 318 정도 달러가 나옵니다. 주당 이익이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320달러 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는 장기적으로 이 그림이 되겠고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월가의 그 FOMC에서는 한 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은 넘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전도표에서도 이미 2번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일부 그 인사가 얘기했지만 이미 설명 들으셨겠지만 유력한 사람들이 내년에 무슨 지금 금리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0bp 정도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추가적 인하 가능성이 있죠. 아주 시장이 이상해지지 않는 한은요. 아주 과열이 되지 않는 금리는 인하 2번 정도 이상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고 결국 이익 증가가 계속 상승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승세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고요. 수익에 대한 마진이 계속 확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역시는 여기에 큰 틀에서 보면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된다는 거죠. 내년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르죠. 오늘만 하더라도 또 일부에서 방위산업 업체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니까 주가는 조금 밀리지만 그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올해 같은 극심한 변동성, 불안정성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본 시각이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한 기본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긍정적. 다만 눈높이는 낮아질 수 있고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3년 연속으로 10% 상승했기 때문에 S&P 500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평균 연 9.5% 정도 수익을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배당 다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3년 연속으로 올라갔고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연평균 15%라는 진짜 각오할 만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쉴 수 있죠. 다만 이 쉴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7,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갖고 계시면 좀 눈높이를 낮추시면 내년에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IB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시는 AI 성장주 외에 어떤 걸 더 보고 있냐를 좀 말씀드리면 네. 금융주를 여러분 좀 보고 있다는 건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위원님의 의견과도 또 네, 뭐 제 비슷하네요. 얘기뿐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가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미국 위주의 경기 성장, 그것은 결국 산업재라든가 소재,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성장주가 쉰다 그러면 방어적 주식들이 가거든요. 방어적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설명하는 것은 AI 계속 좋겠죠.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AI를 비롯한 성장주 한두 개, 그것도 진짜 일부 방송을 보시면 중에도 계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적자지만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주식들을
한두 주식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요즘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커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 갖고 계시다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성, 분산 투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내년에도 웬만하면 주식 투자해서 미국 주식으로 돈을 잃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크게 내렸지만 그래도 하락이 제한됐던 건 월러 의사가 금리 인하 지지 목소리를 냈던 것도 좀 파악이 되고요. 내년에 평균 7,600포인트 수준 좀 불확실성 좀 해소가 빨리 더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마켓워치입니다. AI 2026년 패러다임 소프트웨어 AI로 지금 이렇게 울고 웃고 있으니 오늘 소프트웨어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AI 시장을 이끌은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플랫폼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하드웨어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의 AI가 시장을 이끌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의 거의 절대 다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TSMC가 대표적인 하드웨어 업체죠. 또 대표적인 업체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있겠고, 다른 요즘 가장 강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하드웨어 업체인데요. HSBC는 그 하드웨어 업체 중심에서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면에서 보면 AI의 종목들이 확산된다. 예를 들어서 야르다니 박사는 모든 산업으로의 확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확산된다는 차원에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종목을 HSBC 기준으로 네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안 좋고 오늘도 많이 떨어진 오라클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 이 네 종목이 다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요. 물론 오라클이 제일 안 좋지만 세일즈포스도 만만치 않게 올해 재미없었던 주식이고 서비스나는 어제도 또 급락했던 주식인데 이런 주식들이 내년에 빛을 볼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종목들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